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늘 고드드 페스티벌 이틀째고요. 지금 따로 촬영할 수 있는 세션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오닉 5N은 그 현대차의 전동화, 고성능 전동화의 핵심 전략이 현대 모터웨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산을 계승을 해서 유연한 전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핵심 테마고요. 아까 그 개발진하고 인터뷰가 있었는데, 특히 비어만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대의 고성능 차다, 650마력을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가성비를 강조한 아이오닉 5N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던 부스 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 아이오닉 5N은 상징 컬러로 다시 단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비어만을 비롯한 개발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는 이 상징 컬러가, N을 상징하는 컬러가 다 같은 것 같지만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이번 아이오닉 5N 역시 기존과 또 다른 컬러를 갖고 왔고요. 특히 이번 상징 컬러 같은 경우는 매트한 컬러로 단장을 해서 기존과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오닉 5N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추가된 핵심 기능들을 특징을 간추리자면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도입이 기존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보고 싶은데, 이를테면 가상현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변속기의 변속감을 모터 제어로 구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 증강현실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는 사운드를 조금 더 증폭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Use N eShift and N Active Sound Plus. 하지만 원래 전기차 사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온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재해석을 했다, 이런 면에서는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오닉 5N은 부스트 모드를 켰을 때 기준으로 650마력입니다. 최고 출력 65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78.5kgm/m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84kWh를 용량을 담고 있습니다. 트랙 주행과 일반 도로를 같이 달릴 수 있다, 이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차에 대한 미디어들의 평가가 있는데, 같이 온 미디어들 중에서는 이게 조금 더 차별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아이오닉 5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이를테면 뭐 다른 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우디 A6 아반트가 있고 RS6 아반트가 있는데 그 두 차의 외모 차이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가 외관이 가정용 차라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5도 누가 봐도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드러나지 않는 최소한의 차이로 좀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차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를 여는 방식은 아이오닉 5와 같습니다. 자, 실내를 들어가면은, 자, 도어 트림 비슷합니다. 평범합니다. 일반 아이오닉 5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일단은 현대차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어제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이 페달 부분입니다. 발을 지지할 수 있는 풋 레스트를 더 넓혀놨고, 브레이크 페달의 면적도 키워서 양발 운전, 그러니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기능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달의 소재는 금속 소재입니다. 만져보면은 금속 특유의 느낌이 나고요. 그 밖에 기본적인 스위치들은 아무래도 디지털화를 하다 보니까는 디스플레이의 구성만 바꿔도 되니까 이 구성이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굉장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아마 요 기능들을 제가 다 아직은 익히지 못했는데, 이건 이제 론치 컨트롤이라고 해서 가장 빨리 가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지 상태에 있다가 그런 기능이고, NE Shift가 이제 그 가상으로 변속감을 구현을 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Active Sound Plus가 가상의 사운드인데, 이제 전부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그니션 모드는 고성능 차를 시동을 걸었을 때 브르르 하면서 빵빵 터지는 그런 소리를 구현을 한 거고, 에볼루션이 이제 되게 독특한데, 과거에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가상의 자동차를 엠브랜드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미 앞으로 4년 후 5년 후에 우리가 차를 만들면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 해서 만들었던 그 사운드를 실제로 주인공을 만나서 아이오닉 5에서 구현을 해서 당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있던 그 사운드를 다시 재해석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소닉이 재밌는데, 이건 이제 제트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생기는 그 파열음, 그거를 재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른 테마의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앞서 개발진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M 브랜드를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면은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나 또 오토노머스 카로도 확장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슈퍼소닉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탔을 때도 M 브랜드 고유의 개성을 뭐 사운드든 어떤 방식으로든 집어넣을 방법은 많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이 차 지금 타코미터를 구현을 해놨는데 지금 8000rpm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엔진이 없잖아요. 근데 그 RPM 게이지를 구현을 해놨고,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바늘이 살짝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동을 걸어놓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놨는데, 이런 게 이제 재미 요소인 거죠. 그게 가상이든 증강이든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Never Just Drive, 이게 원래 이제 긴 문장의 앞쪽 부분만 슬로건으로 썼는데, 원래 전체 풀 문장은 Never Just Drive while you're driving in every second. 그래서 운전을 하는 모든 순간 동안 운전만 하지 말고 차의 모든 걸 느껴라, 즐겨라,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자, 조금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스티어링 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오닉 5에서 N으로 뭔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은 이제 N 그린 부스트, 그 다음 드라이브 모드, 요런 기능들, 요런 버튼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아이오닉 5가 아니구나, 아이오닉 5 N이구나, 요런 거를 운전자가 스스로 실감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 변속 레버는 이쪽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버킷 시트긴 한데 완전히 깊숙이 파인 풀 버킷 시트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전에 벨로스타 N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 시트로 옵션으로 버킷 시트를 고르게 되면 통풍 기능이 빠져서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됐어요. 나는 알칸타라가 너무 좋은데 여름에 땀 차는 건 좀 싫은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부분에 통풍 기능을 구현을 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메뉴들이 N 로드 센스, 더블 코너 사인. 그래서 지금 이 M 브랜드의 N 로고가 도로 표지판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복합 코너를 예고를 하는 이런 도로 표지판인데, 재치 있게 요 로고와 요 표지판을 잘 섞어갖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M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그러니까 배터리는 항상 최고의 효율,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미리 좀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미리 좀 데펴서 빠른 충전을 한다든지, 또 가혹하게 쓸 때는 미리 좀 냉각 계속 해줘야 된다든지, 요런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드래그나 트랙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리 배터리 컨디션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M 페달은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으로는 회생제동을 최대 0.6G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6G라는 거는 가속을 하다가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걸리는 이 저항, 이게 0.6G입니다. 1G가 원래 있는 그 하중이니까 내가 만약에 몸무게가 100kg면은 60km의 어떤 저항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쪽 부분에 접지력을 더 눌러주고 다음 코너 탈출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이거는 뭐 구동력 배분들, 그 다음에 N 레이스가 있고요. 이제 N 토크 디스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정말 내가 원하는 토크 배분을 요걸 통해서 앞에 100, 뒤로 100까지 만들 수 있는데, 어제 질문이 나왔던 거는
정말 100이냐 아니면 수치상으로 디지털로 보여지는 것만 100이냐 이랬는데 정말로 100으로 앞이나 뒤로 다 몰아줄 수가 있고, 다만 가속 페달을 절반 깊이까지 밟았을 때는 내가 설정한 배분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보다 더 깊게 밟게 되면은 이제 전륜이나 후륜 쪽으로 조금 추가로 구동력을 나눠 가지고 좀 더 원활한 주행을 돕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속 페달 절반 깊이까지는 정말 제가 세팅한 대로 충실하게 구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리어뷰 미러, 룸미러는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뒤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갖고 좀 화면이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뒷좌석입니다. 자, 이 차 휠 베이스가 무려 3m입니다. 이 3m나 되는 차를 트랙에서 사용하기 적합하게 세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적 도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휠 베이스 길이가 3m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뒷좌석은 네, 아이오닉 5를 타보셨거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일 겁니다.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약간 이런 뭐 데코레이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전반적인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은 네, 똑같고요. 일단은 그 고성능 차들은 대부분 좀 뭔가 불편하고 좁고 이럴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최소한 이 일렬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패밀리카입니다. 패밀리카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부분입니다. 지금 21인치 휠을 끼우고 있고, 이게 이제 알루미늄 단조 휠이고, 이거는 뭐 해외 BBS나 그런 서플라이한테 받는 건 아니고 원래 협력하던 협력사에게 스펙을 주고 구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단조휠은 사실 굉장히 만들기 까다로워서 BBS 같은 경우는 단조휠은 전량을 일본에서만 만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휠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론트 브레이크는 직경 400mm 짜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와 4피스톤 캘리퍼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조 휠로 만들면서 이를테면 뭐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했을 때, 혹은 단조 휠이 아닌 일반 알로이 합금 휠과 비교를 했을 때 휠 하나당 3kg 정도를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4 하면 12kg인데 12kg 차이가 초반부터 최대 토크를 쏟아내는 전기차에서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적 성능에 있어서는 특히 현관장치 밑에 있는 중량이라고 하죠, 언스프렁 매스가 운동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휠을 바꾼 그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고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차의 전체 전장 길이 차이가 일반 차보다 조금 더 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리어 디퓨저가 좀 튀어나왔고, 리어 디퓨저도 명확한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차 바닥을 흐르고 빠져나온 공기가 와류를 일으키면서 차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기 위한 거고요. 그 기능 때문에 부득이하게 디퓨저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10cm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역시 굉장히 명확한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 구멍을 보시면은 차 지붕을 타고 흐른 공기가 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이 위아래 양력 차이를 만들어서 비행기는 이제 그 양력 차이로 떠오르지만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차를 눌러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차를 눌러주는 게 뭐가 좋냐,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좀 더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포인트 컬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오닉 5N에 엔진룸이 아니죠, 이제 뭐라고 해야죠, 내부를 보고 계신데 이름이 적당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보시면 이제 전기 모터는 앞과 뒤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 부스트 모드를 사용했을 때 650마력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린 부스트 모드는 10초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 뭐 10초라는 듀레이션이 있을 뿐은 계속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린 부스트를 쓰지 않았을 때는 609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성능 후륜 모터는 2개의 인버터를 장착해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이어서 일상 주행 때는 하나의 인버터가 작동을 하고, 고속 주행, 과격한 주행 때는 2개의 인버터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도 다 어떤 기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 뚫려 있고, 여기 마크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려고 여기까지 이어진 거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 냉각을 합니다. 엔진이 달린 차든 모터가 달린 차든 고성능 차는 이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어떤 이런 구멍들이
일반 아이오닉 5와 차별을 위한 디자인적 시각적인 차별화 수단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능을 100% 발휘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 범퍼 하단의 흡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어만이 계속 강조를 한 거는 이 차는 누구나 손에 닿을 수 있는 accessible, affordable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격조차 비싸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은 650마력짜리 차 이 가격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를테면 마력당으로 뭐 가격을 환산해 보면은 실은 지금 시장에 경쟁 모델이 없다는 게 이제 이 개발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아이오닉 5N에는 전부 10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어제 이제 연구원과 질의응답 때 외부로 나가는 그 사운드의 데시벨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일상적으로 낼 수 있는 사운드는 법규를 충족시키는 선에 딱 맞췄고 추가적으로 뭐 블럭핀 사운드나 이런 어떤 특정한 구간에 강조를 하기 위한 사운드는 그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엔진 자리에서 엔진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를 달았다. 그러다 보니까는 트렁크 공간이 없는 거는 좀 아쉽네요. 네, 이제 아이오닉 5N을 조금 더 가까이 둘러보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질의응답 때 또 이 차의 컨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진의 생각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 일단은 아이오닉 5N은 M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브랜드가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첫 단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M 브랜드는 사실 2015년에 처음 출범을 해서 2017년에 i30N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M 브랜드를 실제 사람들이 손에 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작은 엔진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M 브랜드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확정하지 않고, 이를테면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끝났으니까 전기차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품으면서 전동화, 유연한 전동화를 가져가겠다는 게 이 M 브랜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M-비전 74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 모빌리티 쇼 때도 나왔지만 그 차는 수소 연료전지와 그 다음에 일반 전기 배터리를 동시에 품은 전동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 역시 앞으로 M 브랜드가 펼쳐갈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거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200대 한정판으로 생산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M 브랜드에서는 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조합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M 브랜드에 들어간 수많은 기능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씩 꿈을 이뤄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Q&A 시간이 그 어떤 브랜드의 Q&A 때보다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정말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차를 사랑하고 이 운전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두드 페스티벌에서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이었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